분담금 등 개선 방안 및 검토란 주제로 전직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셨고 한국, 미국 공인회계사이며 회계연합 대표 미디어 부회장님이신 필님, 한윤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할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재건축할 때 얼마를 내느냐,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6가지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추진 준비위가 2023년 3월 강남구청을 통해서 낸 추진 준비위 정비계획 결정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돈을 내느냐는 그런 분담금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미도 소유주와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치 근린공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를 내는 분담금이 되느냐, 그거를 네 번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대주택을 정말로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우리 소유주와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아주 순수한 1:1 재건축에 대한 안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에는 요 분담금안, 개선안과 대치 근린공원 제외할 경우에 분담금안과 또 순수한 1:1 재건축할 때의 임대주택 최소화하는 이 세 가지 안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23년 3월 기존 추진준비위원회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아파트 추정 분담금입니다. 이거는 그 정비계획 결정안 35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이해하실 때 여기 종전주택형 전용 평방메타라는 그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밑에 주석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전용이 84라고 하는 것은 34평, 115는 41평, 126은 44평, 128은 46평, 그리고 55평, 57평, 190은 65평, 191은 66평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의 평형대입니다. 요걸 계속 분담금을 설명할 때에 이거를 보여주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시는 곳을 찾아서 예를 들면 여기 84 연변 1, 2번은 34평인데 자기들이 34평을 그 재건축 받을 때 내는 분담금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 빨간 박스에 있습니다. 1억 2천원하고 1억 5천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평은 요 빨간 박스 4억 1,700만 원을 내고 그리고 44평은 5억 2,100만 원, 46평은 한 5억 원, 55평은 6억 5,200, 57평은 7억 9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65평은 9억 6,2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 많은 66평은 7억 8,5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 추진준비위원회가 스스로 계산해서 정부에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 추진준비위 분담금안을 검토해 보니까 세 가지 사항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아파트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13%가 더 높아요.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이 32페이지 정비계획 결정안에 32페이지 보면 요 밑에 그
뭐 주의 표시해 가지고 요게 조그맣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디테일에 숨겨놨어요. 보세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평당 뭐 6,990만 원 추정액의 113%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했어요. 결국 113%로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분양 수입을 추정하는 난에 가서 84 전용 주거 면적, 즉 34평이죠. 34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7,740만 원,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는 6,850만 원입니다. 여러분에게 분양하는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습니다. 자, 여기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존 추진 준비 정비 계획 결정안은 결국 113%로 13%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추진 준비 정비 계획 결정안은 조합원이 890만 원씩 더 내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2023년 2월 16일에 음마아파트가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 계획안을 제출해서 그 서울시가 그걸 승인해 가지고 관보에 게재를 했어요. 관보에 게재한 음마아파트의 그 재건축 단지 분양가는 일반에게 평당 분양하는 거는 7,700만 원입니다. 조합원에게는 그보다 10% 낮은 90%에 해당하는 6,93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음마아파트는 서울시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재건축의 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재건축 비용을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새 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재건축의 에센스고 묘미인데, 지금 이건 우리 재건축 기존 추진 준비가 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정상 같지가 않아서 여러분에게 문제점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미도상가의 추정 분담금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분담금보다도 현저히 작습니다. 보시죠. 여기를 먼저 보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것이 상가가 개별 호당 추정 분담금을 내는 금액이에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있죠. 여기 보면 1,000만 원부터 6천만 원까지예요. 즉 상가의 점포별 분담금은 1,000만 원에서 6천만 원인데 아파트 소유자들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1억 2천만 원에서 9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가의 추정 분담금이 낮게 산정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 3층 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빨갛게 제가 줄을 쳤는데 호당 종전 자산 평가 가격은 23억 원이에요. 23억 원인 3층 상가 한 사람이 재건축하면 3,900만 원 내고 다시 새로운 상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34평의 종전 평가 가격은 25억 원인데 그때 34평은 아까도 보셨지만 1억 2천만 원을 내요.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어디는 3,900만 원, 아파트는 1억 2천만 원. 돈을 더 냅니다. 여러분이 부자인지를 아시는 모양입니다. 자, 또 상가의 분양 이익률이 우리 그 분양 수입은 세 가지 상품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유치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양이 있는데 그 분양 이익률이 아파트하고 유치원은 120%, 이 분양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 수입을 아파트 종전 평가 가격으로 나누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가의 분양 이익률만 유독히 108%로 낮아요. 다른 아파트나 유치원은 120%에 해당이 되는데 상가만 108%로 낮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하려면 같이 120%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번 세 번째. 우리가 아파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총 사업비죠.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 검토해 보니까 2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미제어비 건축 시공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 추진 준비가 계획안에 넣은 것은 평당 공사비를 801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달 7월에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서 확정한 반포 4차 재건축은 평당 공사비를 7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인플레 상황에서도 현재 그 공사비 증가된 걸 반영해서 그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평당 공사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대로 하면 평당 750만 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분담금 개선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문제점 중에서 그 상가 평가는 사실은 조금 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보다 더 공정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빼고 일단 두 가지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정상화시키는 분담금 개선안을 뽑아봤고요. 그리고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분담금 개선안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다음 화면일 텐데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해서 분담금 개선 그 표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그 현재 그 기존 추진 준비가 하는 그것을 하나도 변경시키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의 분담금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그걸 보려고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용적률 300%, 임대비율 14.9%, 그리고 전체 세대 3,675세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재건축할 때 분담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산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분담금은 추정 비례율이라는 것, 그 비례율에다가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을 곱해서 나온 이 금액을 권리자가 즉 조합원이나 일반 조합원들이 그 분양가로 그 책정하는 금액을 차감을 하면 개별적으로 분담하는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84.48평 즉 34평의 분담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분석하면 추정 비례율이 99.42%가 나와서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추정 비례율 99.42% 곱하기 34평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24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권리자 분양가격 추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란 이쪽 그 선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그 권리자 분양가격 추정액입니다. 34평은 그 분양가 추정액이 24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넣으면 결국 1,900만 원 정도가 34평이 34평으로 갈 때 분담하게 됩니다. 아까는 얼마가 나왔었죠? 기억력 좋으신 분 얼마요? 1억 2,500이었죠. 이게 1,9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그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84.96으로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작게 평가되기 때문에 4,900만 원 나오고 41평은 2억 6,800만 원, 44평은 3억 5,600, 46평은 3억 3,200, 55평은 4억 5천, 57평은 5억 원, 그리고 65평은 7억 원, 그리고 66평은 5억 5천 5백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개선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현 기존 추진 준비위가 한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또 넘어가시죠. 자, 이것을 여기 미제협이 개선하는 데서 나오는 분담금을 요 칼럼에 썼고요. 기존 추진 준비위가 부과한 거는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차감하면 여러분이 세대당 분담 감소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34평은 1억 원, 40평은 1억 한 5천 6천만 원, 55평은 2억 원대, 65평은 2억 한 4천 3천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 세대수를 다 곱하면 아파트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전체 분담금 감소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3,814억 원입니다. 이 분담금 이 두 가지 팩터만 개선을 해도 아파트 전체 미도 아파트 소유주들한테 3,814억 원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그 상가가 조금 고평가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현재 추진준비위, 기존 추진준비위가 상가를 평가한 것은 음마상가 대비 한 71%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간의 평가로는 음마상가가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미도상가는 음마상가의 한 5, 60%밖에 가치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도상가가 60% 가치로 평가될 때에 분담금 변동이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기존 추진준비가 평가했을 때보다도 상가 평가를 60%로 하면 우리 미도 아파트 전체 소유자들의 부담금 감소액이 400억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50%면 또 400억 원이 줄어들고 400억 원이. 그래서 상가 평가액이 10%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400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상가를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분담금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준비위나 또는 조합을 선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평가를 해야지만 여러분의 재산에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엔 또 궁금해하시는 거. 대치근린공원, 그 공원을 제외할 경우 우리 분담금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대치공원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가 신통기획한다면서 우리한테 넣어줬어요. 우리 단위 재건축 구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 막 늘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비율이 1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을 뺄 경우 어떤 효과가 나느냐? 임대주택 수가 142세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이 14.91%에서 11.46%로 떨어집니다. 자, 11.46%만 해도 음마아파트 임대 비율은 서울시에서 지금 그 승인이 난 것이 11.73%입니다. 공원만 제외하면 우리가 11.46%로 옆 동네 평균의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근린공원을 제외할 때 임대주택 수를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로 하는 걸 원해서 수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 평형을 34평으로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대치공원을 제외할 때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추정 비례율은 97.22%가 나와서 그거를 하게 되면 34평은 한 7억 4천에서 한 1억 원 정도 분담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임대 비율은 11.46으로 임대 세대 수가 406세대가 되니까 여러분의 재산 가치는 사실은 올라가요. 임대 주택이 적으면. 근데 그 신통 기획안으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글을 읽어보면 미도가 강남 최대 임대단지가 됐다고 막 이 험담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41평은 3억 원, 44평 6평은 4억 원, 55평은 5억 원, 그리고 65, 6평은 한 8억과 6억 4,500. 그래서 세대당 그 기존 추진이 분담금하고도 비교해 보면 그 여전히 대치근린공원을 제외해도 우리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30평대에는 5천만 원 정도, 40평대는 8, 9천만 원 정도, 50평대는 1억 1, 2천만 원 정도
60평대는 1억 4, 5천만 원 정도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뭐 이렇게 손해는 아니고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그리고요. 순수한 1대1 재건축안. 1대1 재건축안인데 이거는 그 뭐라고 할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서울시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1대1로 하면서 보니까 용적률을 258%로 하고 그 임대주택 가구 수를 50가구로 최소화시키면서 거의 1대1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적률을 258%로 할 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임대비율이 3%가 나와요. 그리고 임대 세대수 84세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올라갈수록 분양 아파트가 많아져서 분양 수입이 증가되는데 우리 그 아파트 소유주들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메리트가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줄이면 우리 소유주들이 그 비용을 다 분담하겠다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분담 금액이 많이 증가됩니다. 34평대는 3억 원, 41평대는 6억 원, 46평대는 7억 원, 50평대는 8, 9억 원, 65평대는 11억 원에 상응하는 그러한 그 분담금 증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을 최소화하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억수로 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비교하는 표를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미제업이 그 기존의 신통기획안을 가지고 가면서 분담금을 개선하는 거. 두 번째는 근린공원, 대치근린공원 제외할 경우. 세 번째는 임대를 최소화하는 경우를 해봤더니 임대 세대 비율은 지금 기존 추진준비위원과 마찬가지로 14.91%, 근린공원 제외하면 11.46%, 임대 최소화하면 3%. 근데 시장 우리 바로 옆에 동네가 임대 비율을 11.73%로 하니까 제 생각에는 11.46%도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동일평형 분담금 이 정도 나오게 되고 임대 최소화해서 1대1로 가는 거 저도 되게 찬성하는데요. 이거 지금 저기 신통기획의 여러분들 기본 목적이 뭐냐면 그 누구예요? 그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그 신통기획의 목적은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신통기획을 그렇게 해서 많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임대 최소화하는 요 1대1하는 서울시의 반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기 분담금 검토와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 준비한 한 달 동안 원문을 못 하시고 엑셀을 하시고 또 하시고 검증과 검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협소한 달인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해 보실까요? 힘드신 분들 앉으실 자리 공간을 1분만 드릴까요? 너무 힘드셔서 살짝만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좀 이동을 하시죠. 요 앞에 두 자리 이상 나옵니다. 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시간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